별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를 읽고 깨달음과 감동을 적은 비평문입니다. 필자는 먼저 김광섭의 시 저녁에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그림도 있고 이거를 가사로 한 노래도 있어. 이렇게 정다운 진짜 있어. 이 노래 지어내는 거 아니야. 시에 대한 감상과 별과 나의 인연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올려다본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소중한 우주적 인연이라는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그리고 필자는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을 제시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어머니를 기점으로 한 어조 변화를 중심으로 드러내 줍니다. 저녁이라는 시 하나, 별 해는 밤이라는 시 하나. 이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내 줍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비평문이고요. 보통 이런 걸로 또 수행평가하고 있죠. 수행평가해서 제가 봐드릴 수 있는 거는 미리 초안 잡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날에는 접수 안 받아. 전전날에는 줘야 돼. 적어도 나한테 시간은 좀 줘. 감상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두 편의 시를 소재인 별을 바탕으로 감상하며 저녁에라는 시에서는 별과 나의 만남의 의미,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에서는 어조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분석적으로 보여줍니다. 느린 호흡에서 어머니라는 대상을 부르면서부터 어조가 호흡이 빨라져. 수다스러워져.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그걸 읽어보면 이렇게 비평을 쓰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별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에 대해서 주제 별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가 일깨워준 인연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 됐고 앞에 나와 있던 얘기 다 되어 있고요. 다음 비평문이라고 그랬죠. 시를 먼저 소개하고 감동이나 깨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나 깨달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시에 있는 시어식구 시상 전개 방식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시를 분석하는 거 아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거 없어. 뒤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필기해 봅시다. 별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봅시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저렇게 이렇게 많은 뭐뭐 중에서 누가 무엇을 뭐뭐 합니다. 문장 구조가 엄청 비슷하게 생겼지. 쓰여 있는 표현법, 대구법. 대구법이란 말 대신에 학교쌤은 뭐라고 쓸 거라고? 문장 구조, 통사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다음, 별이 나를 내려다본다. 사람처럼 의인법. 다음, 별은 나를 내려다보고 아래로 화살표. 나는 별을 쳐다본다. 위로 화살표. 그러면 의인법, 대구법, 그 다음에 대조가 쓰여 있나요? 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 요렇게 묶어 놓은 거 두 줄을 해서 요렇게 위로 화살해 주고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지. 밤이 깊을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우리 둘이 서로 이별할 거예요. 언제? 시간이 흐르면. 즉, 별과 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존재. 뭐한 존재? 유한한 존재. 별과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 물론 위에도 대조 대구 쓰여져 있고요.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일단 서리법. 왜 소리법이에요? 이게 어디서 다시 만날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디서 무엇이 되든 영원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소망 표현이기 때문에 서리법 어디서든 무엇이 되든 너와 다시 만나고 싶어요. 소망이 나타나 있는 서리법이다. 다음 짜잘하게 하나 라고 하는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괄호 열고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와 만나서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우주적인 확률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합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겠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시, 그러나 의외로 제목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거 보통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정도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것이 이 시의 종결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밑에 1970년 한국일보 제정 한국미술대상전 지금도 엄청 제일 유명한 미술 대회 중에 하나예요. 1회의 대상을 받은 수화 김한기 화백의 작품으로 왼쪽 위로 내려가 봅시다. 이게 그 그림이야. 이렇게. 근데 그림 엄청 커요. 크기가 이 벽보다 더 커. 이 벽이 한 2배 정도는 될 만큼 클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넘길 때는 그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그린 건데 자기 변호사한테 그때 시세로 뭐 중고차 한 대값 받았지?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에 넘겼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비싼 그림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비싼 그림 1위에서 10위 정도의 9개가 전부 이 김한기 아저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하나 끼어 있는 게 이중섭의 소. 그게 한 5위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할 거예요. 저 그림. 이렇게. 신기하지. 그림이 그렇게 되는 게. 뭐 암튼 그렇다. 우리나라 추상미술 1대 추상미술 화가예요. 1980년대 듀엣 가수 유심초가 부른 대중가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까 불러준 노래 그게 그거야. 밑에 볼게요. 근데 이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노래 엄청 신나. 단단단단단단 막 하면서. 왜 이 시가 그림으로 노래로 옮겨지며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일까 물어보면서 바로 대답을 해줄 겁니다. 내용 전개 방식 문답. 일단 이 시는 쉬워. 누구나 경험했을 만한 정답고 낯익은 정경과 정조를 담고 있다. 사랑을 받는 이유 1번 쉬워. 2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서야. 사랑해, 인연을 맺고 그리워,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감정이지. 그런데 그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그것 누군가의 만남과 이별은 여전히 가슴 뛰고 경이롭고 순수하던 그 일들이다. 그립다. 정겨웠던 일들이 그립다. 낯익고 정겨운 정조가 나타내는 건 그리움이구나 라고 확인.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생각해보라. 별과 내가 서로 마주 만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마주 본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서로 인연을 맺고 인연을 시작한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우주에는 그런 게 1,000억 개 정도가 있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인 나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별과 나의 만남은 기적 같은 일이다. 확률상. 그러나 억겁의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이미 오래전 티끌로 사라져 버렸을지 모를 그 별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확률상 그 다음에 시간을 고려했었을 때에도 허나 그렇게 소중한 만남과 관계지만 이 말이 중요하죠. 시간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저녁별은 밤이 되면 사라지고 낮 또한 그러할 운명이다. 이별의 순리를 따르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다. 뭐가 운명적인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인은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별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면 이렇게 정다운 사이인 너와 나의 만남과 헤어짐도 어찌 될 것인가. 기적 같은 일로 만남을 하겠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별해야 하는 관계인 거야. 이 필연적으로 이별해야 하는 관계야. 그거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궁금하지 않을 순 없죠. 어린 시절 친구와의 인연을 생각해보라. 그거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건 너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우주적 인연, 기적과 같은 일인가? 그 중에 며칠 다시 만나게 될까 궁금하지 않을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지 벅차지 않은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난다. 재회. 재회 또한 놀라운 일이고 재회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대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별만큼이나 많은 인연을 되새겨 보면 그립지 않을까? 이 아저씨 서리법 엄청 좋아하네. 서리법 뭐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것. 숱하게 사라진 묻별, 많은 인연, 뭉치로 계산하지 말고 또박또박 소중한 인연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 인연들 가운데 하나씩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말입니다. 비평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감상이 좀 주를 이루고 있지. 다음 시에서는 비평이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시가 사랑을 받는 이유 쉬워요. 누구나 경험해 봤을 만한 정겨운 정경과 정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인연, 그리고 인연이 끝나고 이별하고 난 이후에는 그리워하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재회를 소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정서 아닌가? 라고 해서 공감을 준다. 2번, 이 시 저녁의 감상, 별과 나의 만남과 이별에 해주는데 이거는 아주 우주적인 만남이다. 기적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 이별, 별과 나는 시간의 힘을 이길 수 없고 사라질 운명입니다. 이별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불가피한 것이다. 불가피한 이유는 뭐야? 너와 내가 둘 다 사라질 운명이니까. 너와 나는 유한성을 지닌 존재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 작가는 별과 나의 만남을 인간의 인연으로 확장합니다. 빨간색 별표. 별과 나의 만남을 인간적 인연으로 확장을 합니다. 별표. 이걸 학교쌤에 따라서는 유추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 소중한 우주적 인연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중한 인연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들. 밑에 나와 있는 19해석은 아까 시 읽으면서 다 확인해 드렸다. 서리법, 대구, 대조가 많이 쓰여져 있다. 확인. 다음 페이지.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일단 첫 번째 별 하나의 사랑, 별을 보면서 회상을 떠올린 존재를 하나하나 호명, 호명 무슨 뜻이야? 하나하나 부릅니다. 열거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반복법 있고요. 별 하나에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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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 전부 다 다르죠. 됐고. 다음 옆에다가 또 쓸 거예요. 뭐라고? 짧은 시행. 느린 호흡. 여유가 느껴져.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시 이런 거 실제 손으로 만지거나 감각적인 거야? 아니야. 추상적인 거야. 시니깐요. 운율이 느껴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운문적이야.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엄청 줄글로 미친 듯이 말이 많죠. 산문적이야. 말 되게 많네. 수다스러워. 근데 옆에 거 슬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친구들 이름, 그 다음에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런 것들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야. 구체적인 거지.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야. 감각적인 거죠. 이렇게 엄청 길지. 빨리 읽어야 돼. 빠른 호흡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것들이 밑에 다 나올 말들 미리 쓴 것뿐.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빨간색 체크했죠. 어머니를 기점으로 해서 시의 호흡이 달라집니다. 나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죠.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화자에게 있어서 별은 아름다움 그 자체인 거야.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썼던 아이들의 이름, 옛날에 2인용 책상이라서 둘이서 같이 썼거든요. 언제적 얘기냐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니들하고 별로 차이 안 나.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이지 밖에 나가면 형이야. 아침부터 미쳤나 봅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옆에 쭉 써드렸고 하나만 더 쓸게요. 쉼표, 쉼표, 쉼표 쭉 나가서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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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아, 쉼표라고 하는 문장 부호의 문장 부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라는 것들. 빠른 호흡 속에서도 나름 그 호흡을 조절하려고 한 것 같아요. 윤동주는 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헤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헤아려? 의미 있는 존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존재.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 곁에 없어서 그리워하는 존재.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런데 잘 보라. 처음에 시작했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같은 추상적인 어휘가 연결되더니 시를 거쳐서 어머니에 다다르면 그만 그 어조가 바뀐다.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를 연결할 때에는 어쩐지 멋과 여유마저 느껴지는 듯 하더니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뭔가에 홀린 듯이 아니면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빠른 호흡. 노란색은 어머니 앞부분, 민트색은 어머니 뒷부분이에요.
처음엔 별 하나에 그저 낭만적이고 관념적인 이름과 개념을 부르다가 어찌저찌 하면서 시로 이어지고 시는 갑자기 드디어 어머니를 호출해내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왜 빨간색이에요? 어머니를 기점으로 시의 어조가 바뀌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둘러놓고 보니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다. 어머님처럼 강력한 실감을 주는 육체가 어디 있는가? 어머니처럼 강력한 실감을 주는 육체. 어머니는 구체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노란색, 민트색 고르면 민트색이야. 근데 어머니는 중요하니까 빨간색 한 거고. 그렇지. 별에 대한 연상이 어이구야. 별에 대한 연상이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동해 가면서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하면서 시인은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의 몸서리를 치게 된다. 그렇게 한번 그리움의 물꼬가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의 연상은 폭포수에 가까워. 이제는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이 기억 저편에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부분 노란색이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젠 거꾸로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까까지는 시행 하나에 이름 하나를 붙이더니 어머니를 떠올린 이후로는 호흡이 빨라지고 시행이 길어진다. 마치 토해내듯이 어머니에게 그리움을 전달하고자 한다. 소학교 때 친구부터 비둘기 노루를 거쳐 릴케에 이르기까지 여리고 순수하고 선한 존재들. 잊고 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이름들을 놓칠세라. 시상사의 시상대에 선 수상자라도 된 듯 윤동주는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라는 것들. 그리운 사람이 많다라는 건 얼마나 행복한가 물음표 동그라미 서리법. 하지만 만날 수 없으니 얼마나 고통이겠는가 서리법. 그러기에 윤동주는 잠시의 추억이 끝나는 순간 고통스럽게 인정합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식구는 그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즉 그리운 이 네모 별 네모 둘이 같아 어떠한 면에서 멀리 있다라는 점에서 멀리 있어 화살표 그래서 더 그리워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별은 그런 겁니다. 밝게 빛나서 기쁘고 멀리 있어서 슬프다고. 밝게 빛나서 기쁘고 멀리 있어서 슬프다고. 시인이 생각한 별의 속성 요거 역설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대상이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주니까 역설이지. 어찌할꼬 그리움 덕택에 살고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것을 시인이 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 별표. 사람이란 그리움 때문에 살고 그리움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별은 잊고 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사람들, 별을 헤아리는 행위 하나하나 의미 있는 존재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움의 행위입니다. 어머니는 빨간색이니까 마저 칠합시다. 어머니,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와 육체다. 그리움에 몸서림치게 되는 계기입니다. 시상의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시상에서 변하는 이 시상은 어조, 시의 호흡, 시행의 배열 이러한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시적 화자의 어조는 느린 어조에서 노란색, 빠른 어조로 호흡이 빨라지게 됩니다. 민트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노란색, 민트색 구별하는 정도가 중요하다. 시적 화자가 호명한 존재들의 특성, 화자의 정서들, 호명하는 대상들은 여리고 순수한 선한 존재, 고맙고 그리운 존재, 걔네들 생각하면 행복하고요. 멀리 있어서 그립고 만날 수 없어서 고통스럽다 정도 확인해 주면 됩니다. 필자의 감상, 그리움의 정서에 공감하면서 섬세하게 감상합니다. 어머니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시어 식구의 의미, 기능, 시상 전개가 바뀌어진다라고 음미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의 근거는 전부 다 시 안에 있다. 다음 페이지. 저녁에를 읽으면서 필자가 깨달은 점. 우리의 만남은 기적같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인연은, 사람의 인연은 소중한 관계입니다. 요렇게 점점점 요 사이에 뭐라고 비평을 쓴 아저씨가 생각하는 시적 대상의 확대, 별에서 사람 사이의 인연으로. 어머니를 떠올리기 전에는 호흡이 느리고 시행이 짧고 여유가 느껴졌지만 어머니를 떠올린 이후에는 호흡이 빨라지고 시행이 길어집니다. 어조는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의 몸서림을 치게 되어서. 밑에 작품에 감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 얘기해 주시는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 다음 페이지. 3번에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괜찮고, 혹시 저기 미나니는 이것이 전문을 봐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를 따로 만나야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외국 작품은 나올 일이 없죠? 패스. 다음. 별이 빛나는 밤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쭉 확인이 되고요. 이쪽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딱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